피디님, 혹시 서울의 투룸 빌라가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알아봤을 때 2억 정도면은 그렇죠.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비싼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의 신축급 투룸 빌라면 2억 5천인데요. 이 물건은요, 무려 최저가가 1억 8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로 1억을 모으는 거랑 네. 경매로 1억을 모으는 거랑 네. 봤을 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왜냐면 피디님, 혹시 서울의 투룸 빌라가 평균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알아봤을 때 네. 2억 정도면은 그렇죠.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비싼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의 신축급 투룸 빌라면 거의 2억 5천은 나가거든요. 2억 5천이라는 빌라를 매수를 하려면 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는데, 일반 매매의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대출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집을 살 때 보통 대출이 매매가의 얼마 정도, 몇 %나 대출이 되는지 아세요? 대표님이 저번에 영상 말씀해 주시는데 60%라고 해주셨어요. 오, 맞습니다. 60% 정도 대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2억 5천짜리 집을 매수하려면 내 돈은 40%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현금이 무려 1억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금 1억 모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한 10년 봐요. 10년 버티죠? 네. 자, 우리가 직장인 평균 월급을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달 모은다고 했을 때 무려 33개월 동안 모아야만 1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장인분들이 노동소득으로 1억을 모은다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일반 매매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매로 하는 것이죠. 경매. 그래서 소액의 자본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경매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살 때는 시세대로 사야 되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니까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되면서 매도 차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이 잘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경매니까 80%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 매매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액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로 1억을 모으는 거랑 네. 경매로 1억을 모으는 거랑 네. 봤을 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투룸 빌라를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한다 했을 때 못해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사는데, 낙찰 받았다가 매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 4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두 바퀴만 하면 벌써 8천만 원. 그런데 한 바퀴 돌릴 때 평균적으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 치면 1년 만에 8천만 원을 그냥 벌 수 있다는 게 이 경매의 장점인 거죠. 와, 엄청나죠? 네. 우리 PD님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찍으시다 보니까 사심이 점점 생기실 텐데, 자본금 얼마 있으세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오늘 물건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살짝 부족한데 약 4천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투룸 빌라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2억 5천. 그렇죠. 2억 5천인데요. 이 물건은요, 무려 최저가가 1억 8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인 시세보다 약 거의 7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경매라는 시장을 활용하면 수천만 원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서울의 빌라지만 무려 1억대로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중랑천입니다. 그렇죠. 중랑천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나가고 계시는데, 중랑천에서
중랑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우리 물건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의 강남에서 한강을 북쪽으로 바로 건너면 광진구가 나오고요. 그 광진구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중랑구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7호선이 중랑구까지도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7호선만 타면 강남까지 환승 없이 직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곳까지 주거지로 선택하는 곳 중에 한 군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바로 중랑천도 걸어서 한 5분 안쪽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랑천 산책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역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중하역하고 그 다음에 먹골역 사이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PD님은 오늘 오실 때 어느 역에서 오셨나요? 중화역에서 내렸어요. 중화역에서 내리셨죠? 중화역에서 우리 물건까지 걸어오시는데 몇 분 정도 걸리셨나요? 네이버에서는 10분이라고 했는데 제 걸음에서는 7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에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정직한 길.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름길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단축됩니다. 그래서 10분 안쪽이면 7호선 지하철 역세권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서울에 있는 투룸빌라를 볼 건데 투룸빌라의 수요층은 젊은 분일까요? 나이가 있는 분일까요? 의외로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나이가 있을 것 같지만 젊은 층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투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3룸을 주로 찾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1인 가구 수요층도 굉장히 늘어나고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룸 빌라를 매수해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층의 수요자분들을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살펴봐야 돼요. 24시간 중에 8시간은 그래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3분의 1은 직장인인 거예요.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투룸 빌라는 역세권을 조금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2호선, 7호선, 9호선 라인에 붙어 있는 투룸 빌라를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바로 7호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길 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커다란 길이 보이시죠? 2차선 도로. 자, 2차선 도로에서 제가 서 있는 좌측이 지금 개발구역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개발이 안 되는 개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우리 물건 어디에 있냐면 개발구역에서 속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개발에 영향은 없지만 네. 그래도 호재를 받는 지역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물건이 개발지 안에 속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속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호재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개발지 안에 속해 들어가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이 못해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구역에 아파트를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어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옆으로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물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이주 수요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매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개발지에 속해 있지 않은 곳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건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거리를 한번 보시면 죄다 주택들이 새 거 같으세요? 오래된 거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빨간 벽돌이 많은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게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이 개발지에 속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물건은 오래된 곳이 아니라 굉장히 신축급에 속해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왕이면 좀 깨끗한 곳에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물건은 굉장히 신축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기도 하다. 심지어 오늘 볼 물건은 단지형 빌라이기도 해요.
A동, B동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나 주차 공간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른 빌라에 비해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의 바로 옆에 보면 초등학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물론 1인 가구 수요층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젊은 층이 선호하는 빌라를 봐야 되는 게 아마 중점이 되죠. 경매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의 관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싸게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세대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 물건을 살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좋게 볼까 안 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임장을 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과연 수요층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도 껴있네. 저기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 유치원이라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유치원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유치원 나왔다가 바로 초등학교 바로 입학하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저거는 또 처음 봐요. 그러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보니까 너무 익숙한데 저기 병설 유치원에 들어오는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다.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도 이제 곧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면 경쟁을 또 해야 되겠죠. 우리 물건에 다 왔네요. 자, 지어진 지는 6년 차에 접어드는 신축급에 있는 빌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살펴봐야 될 거는 주차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투룸빌라고 직장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B동이고요.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A동입니다. 자,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안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5, 6, 7대. 여기 앞에까지 활용하면 그래도 8대, 8대에서 9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면 굉장히 모던한 그레이 톤으로 이 대리석 마감도 해놓고 인조 대리석이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거는 뭘까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우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물건은요 2층에 있는 201호인데요. 자, 201호에 보니까 와, 지금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특히나 201호 같은 경우도 지금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이다. 그런데 다른 호수들도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잘하면 만약에 경매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물건이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현재 201호는 전 지금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관 보면 와우, 굉장히 모던하고요. 자, 자전거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물 관리를 지금 해주고 계시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보시면 돼요. 관리비 미납이 있다면 낙찰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안고서 입찰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어떤 물건인지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이 물건은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8750번입니다.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A동이기 때문에 단지형 빌라고 2층에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층이 거의 메인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감정가는 2억 9천이었는데 현재 무려 2번이나 유찰돼서 1억 8,800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9평이라서 투룸 물건이고요. 자, 보존 등기일은 2019년이기 때문에 6년 차에 접어드는 빌라다라고 보시면 되고 A동, B동이 나눠져 있는 단지형 빌라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임차인분이 계시는데 허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서 권리 분석상은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은 201호인데요. 내부 상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빌라 오시면 제일 위에 여기 천장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수가 있으면 물자국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전혀 물자국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아서 건축한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킁킁 하시네요. 왜 그러죠? 습기나 누수. 그렇죠. 습기 누수 느껴지시나요? 안 나죠. 한 냄새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건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네요. 201호에 40만 8,300원의 미납 금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년 2월달 기준이라 조금은 늘었겠지만 이 부분은 관리비를 우리가 인수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1호, 402호, 601호도 지금 미납 금액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입주자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1호, 401호, 601호가 공실이고 401호, 601호는 전세 사기 피해 호수임에 201호는 공실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01호하고 601호도 잘하면 경매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1호는 공실 상태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산다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2층에 있는 곳이라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짐 같은 거 옮길 때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너무 좋겠죠?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201호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해서 여기 우편물 도착 안내 등기 부분도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마 거주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계시는지 한번 여쭤는 볼게요. 네. 물론 지금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를 안 계실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정황상 거주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대항력 포기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낙찰로 잔금 납부를 하면 비밀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명도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바로 매각 절차를 이어나가시면 되겠고 지금 2019년식이기 때문에 거의 수리 상태는 거의 도배장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복도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내려가서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명도 절차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고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명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무래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집주인을 내보내려면 우리가 이사비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 버틴다면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으려고 하면 물론 두렵고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지금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입찰을 보셔도 되고 특히나 명도 없이 바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서울의 신축급 투룸 빌라인데 1억대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려 1억 8,800만 원이라는 최저가부터 시작하는데요. 현재 이 물건에 지금 시세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층에 지금 같은 투룸 빌라가 2억 7천만 원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가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조절을 한다 하면 2억 5천에는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8,800, 1억 9천이니까 거의 6천만 원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락잔금 대출이 잘 실행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80%의 대출이 실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 돈은 20%만 있으면 되니까 넉넉하게 자본금 4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위가 개발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개발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양쪽이 신통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이주 수요도 볼 수 있고 단기 매도로서도 접근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 수요들을 모두 먹을 수 있는 7호선. 요새 젊은 분들이 유행하는 러닝도 할 수 있는 중랑천도 코앞에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도 서울에 있는 투룸 빌라를 얼마든지 도전하고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물건을 어떻게 공략해서 그 후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금요일, 토요일에 저희 경매 실전반이 개강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딱시온 경매에서 수익을 내고 저 딱쌤과 함께 포인트를 딱딱딱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특히 저희 학원에서 선수강 후등록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선착순으로 딱 10명만 받는데 만약에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은 분들은 선수강 후등록도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